이번에는 호남 쪽으로 갔습니다. 어제가 경부선 투쟁이었고 이번에는 호남선, 그러니까 경상도하고 이번에는 전라도로 간 거예요, 호남 쪽을. 호남 쪽으로 가서 광주에서 상당히 지금 주민들의 항의를 많이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계란 안에 물벼락까지 있었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뭔가 상당히 착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이제 그 패스트트랙 그 전국에서 강력하게 대립을 하면서 양당 구도로 정립을 하는 예. 일종의 성과는 거뒀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지지층을 결집시킨 거는 일종의 성과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죽어가던 정당이 지지층을 결집하면서 조금 살아난 것까지는 좋았는데 거기서 뭔가 착각을 해서 여당의 이제 텃밭까지 가가지고 남의 보따리까지 내놓으라고 할 정도로 뭔가 좀 잠시 살아난 것이 네. 지나친 자신감으로 확대된 거 아닌가. 예. 저는 그래서 여당의 지지받친 광주에 간다고 했을 때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유한국당 해산하라는 그 청원의 그 숫자들을 보면은 네.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잠시 살아났다고 해서 저렇게 좀 착각을 할 수 있느냐 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광주에서 황교안 대표가 물벼락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국민들과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다 쉬었는데 괜찮죠? 광주 전남 주민들의 마음은 우리나라가 과연 자유롭고 평화로운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정권 독재 정권으로 가고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옳습니까? 틀립니까?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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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사퇴! 당당 해체! 황교안 사퇴! 당당 해체! 팬사한테란 말이야. 당연한 분이 말이야. 광주 시민들 이 정도밖에 안 돼. 광주 시민들 이 정도밖에 안 말하고. 나라는 대체해야 돼. 다 나쁜 보신 것처럼 항의와 반발을 샀습니다. 이것이 광주 시민의 대표성이 있는지는 뭐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 5.18 문제에 대해서는 항의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죠. 일단 시민들이 주장한 것 중에 하나는 와서 지금 뭐 독재 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공수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저런 현장에서는 안 먹히잖아요. 예. 그런 것보다는 진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했던 그런 것에 대한 석고대죄의 사죄라든가 그런 퍼포먼스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게 저는 오히려 맞다라고 보고 이게 경부선 라인에서 아까 우리 최 의원 말씀하셨지만 성공했다고 호남선 라인에서 환영을 받을 것이다. 그게 이제 계산이 좀 잘못됐었던 것 같고 예. 또 황교안 대표도 지금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간 거거든요. 예. 그럼 처음 갈 때 저런 준비들을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시민단체나 대학생 진보단체에서 물 세례를 퍼붓고 막 이제 그 에스컬레이터를 막아가지고 이제 경찰들의 경호를 받아서 피신하고 저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당의 저런 퍼포먼스를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을 더 끌게 해주는 오히려 한국당의 이로운 행동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연출되어 그렇죠. 지는 것이요. 저렇게 하면서 오히려 보수와 진보가 격렬하게 부딪히면서 보수 쪽에 어떤 결합이라든가 아니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렇게까지는 안 했어도 되고 다만 아쉬운 건 한국당 쪽에서 정말 지난번 그 문제 그게 이제 아직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사죄가 먼저 있었어야
심리적으로 저는 훨씬 더 효과가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김광산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갈수록 적대감이 심해지는 것이 걱정이다. 저런 모습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볼 때 이제 역사상 이렇게 이제 양당이가 거대한 양당이지 않습니까? 그 진영 논리가 이렇게 대립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국민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이 서로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양 진영 논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고 어느 한쪽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꺼낸다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지지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야당을 지지했기 때문에 또 여당을 지지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렇게 갈등되는 게 굉장히 많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이러한 상황 자체가 어떤 사회 공론화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또 뭐냐면 동전의 양면처럼 너무 양극화로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것이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오찬에서 우리 사회적 인사들과 얘기하면서 이제 그걸 우려를 표명했잖아요. 너무나 정치권의 정파에 따라서 대립해지는 이제 격렬한 양상으로 가다 보니까 지지하는 국민 사이에서도 서로 이제 적대적으로 이렇게 된다. 네. 이제 그 부분에 굉장히 우려를 표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이제 민주당이 됐건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됐던 간에 자기 지지 세력의 결집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봐요. 그러면 어떤 극단의 언어를 선택하고 그러한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 자체는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을 결집할 수 있지만 네. 총선이 됐건 수권 정당이 되려고 하면 중도층을 끌어들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합리적 언어를 사용한다랄지 법적 절차에 따라서 서로의 타협과 양보 없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표를 얻을 수 없다고 봐요. 지금 사실 광주를 갔는데 광주 갔을 때 저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못했겠습니까? 네. 당연히 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오히려 저런 어떤 물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저지를 당하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보수 세력이 결집할 수 있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좀 잘못 판단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